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장 마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거래소는 이제 조금 밀려서 나왔고요. 코스닥은 뭐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승세로 마감되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네, 뭐 밴드의 등락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여기 좀 전체적으로 특징적인 모습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밴드의 등락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코스피 쪽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좀 움직임이 있는데 이렇게 2000선 초입에서 계속 좀 머물러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모멘텀이 없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왜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사실 이번 박스권의 흐름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난 4월 달에 진행됐던 박스권의 흐름하고 똑같아요.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이 없게 됨에 따라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그 키를 쥐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장기 집권을 했죠. 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올려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종목들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종목들도 이렇다 할 만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오도 가도 못하는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산업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이 종목군들이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끌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박스권에 설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해외 증시 흐름을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요. 이제 월요일 날에도 제가 이제 마스터 전략에도 그런 얘기를 썼지만은 사실 우리가 외부 쪽은 보지만은 정작 우리나라 그 안에 있는 경제 흐름은 잘 체크를 안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주말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재경부 쪽에서 뭐 하반기 경제 정책 운용 그 방안을 얘기를 하면서 성장률을 지금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이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보면은 그런 가운데 시장이 오도 가도 못하는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은 뭐 에너지 비축 과정이라기보다는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는 가운데 선별적인 중심에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장세. 그렇게 현재 장세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신 이제 키포인트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의 흐름은 전자가 뭐 좋으면 다른 쪽 좀 약하고 또 전자가 반대로 약하게 되면 비삼성주들은 뭐 좋았던 흐름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이 좀 당분간 더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맥락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사실은 저는 그래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자동차, 특히 이제 완성차 중심의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쉬워주는 게 전체적으로 여타 종목 흐름이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가 죽어야 사는 시장,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의 시장 영향력이 너무 커버리면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탁금 규모도 그렇고, 지금 매수 주체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몰리거나 시세가 형성되면은 다른 종목들은 죽고, 삼성전자가 쉬면은 다른 종목들은 강하고, 오늘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약세 흐름을 보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좋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좀 반대에 서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좋죠. 그런 상황인데, 왜 오늘 지금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빠졌냐면 33일선까지 빠졌어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추세 지지 라인인데, 여기까지 빠졌는데, 여기가 일단 1차적인 지지 라인이 돼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깨지면은 시세가 종합주가지수 다시 또 2000포인트 이하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요 33선을 깼다가 지금 회복을 하면서 마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지수 흐름이라든지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삼성전자 약세 흐름이 오히려 반대로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의 상승의 흐름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잠깐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최근 이제 LG그룹주하고 일부 산업재 섹터군 내에서는 선별적인 어떤 압축 대응 권하고 계신데, 혹시 관심 갖고 계신 종목군에 추가된 종목이 있으신가요?
추가된 종목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포인트가 이거예요. 가령 이제 그 종목만 가지고 하는데 눌림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예요. 오늘 보면은요. 제가 이제 마스터 전략에도 오늘 LG그룹 관련주도 조정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사세요라는 얘기를 마스터 전략에다가 제가 썼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보시면은 LG이노텍, LG전자가 오늘 장중에 빠졌었어요.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LG 그 전자 같은 경우에도 2.4% 빠졌었거든요.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에도 장중 기준으로 놓고 한 2.3% 빠졌거든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다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그거예요. 자꾸 새로운 종목을 살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요. 지금은 변동성 장세고 시세가 막 자꾸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의 장중 눌림목이라든지 추세 눌림목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매매 포인트를 집중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LG그룹까지 최근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에 따라서 매수를 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수가 들어갔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그룹 관련주들의 경우는 이렇듯 장중에 눌림목이 든다거나 하루 이틀 정도의 짧은 눌림목 코스가 들어올 때는요 놓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뭐 종목 흐름에 있어서는 최근에 제가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는 현대 위아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오늘은 또 마스터 전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만도를 오늘 좀 새롭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도가 지금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새롭게 형성되고 있거든요. 자동차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세요. 완성차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품주들, 현대 위아라든지 만도 같은 종목들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화학주 쪽에서도 보시면 오늘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종목들의 경우 이제 산업재 쪽에서도 핵심주만 보세요.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오늘 흐름 속에서 상당히 이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놓치지 말자. 그런 포인트니까요. 새로운 종목을 보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렸던 압축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눌림목 들어올 때 새롭게 매수하자. 뭐 그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석철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파워 시스템으로 정리해 봤습니다.